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자유대한민국 화이팅! 화이팅! 자유대한민국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우리가 이렇게 한 마음으로 대한민국이 정상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업무에 복귀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외친다면 반드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승리를 확신하시는 분 함성!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발언자분 무대에 모실 건데요. 사실 제가 이분 때문에 부정선거를 5년 전부터 함께 했었습니다. 처음에 이분이 부정선거를 외칠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아, 정신병자 아니야? 아니, 이렇게 똑똑한 분을 정신병자라고 하다니 말도 안 되죠. 여러분 다 아십니다. 전 국회의원이시고 전 KBS 앵커이시고 4.15 국민투쟁본부 상임대표 민경욱 대표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마이크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한테 아마 한 20분 정도 시간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우리 민병고시 어디 갔어요? 옆에 있어야지. 15분 되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거기 손 들고. 그래야지 제가 할 테니까. 자, 여러분, 우리 더운데 덥다네. 제 마음속에 불이 있어서 덥대요. 추운데 우리 구호 하나 외치고 시작하시죠. 요령입니다. 제가 국민의 명령이다. 부정선거 규명하라 그러면은 끝에 있는 것만 3번 같이 외쳐주시는 거예요. 하실 수 있으시죠? 네. 국민의 명령이다. 부정선거 규명하라. 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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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불법적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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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친중 친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라. 척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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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한다. 수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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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인천 출신인 거 잘 아시죠? 네. 여기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바닷물, 인천에 바닷물이 있는데 바닷물이 짜죠? 얼마나 짭니까? 매우 짭니다. 바닷물이 이렇게 간수 때문에 그런지 수영하다가 입에 들어가면은 쓰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짭니다. 그러면 그 바닷속에 이 소금이 얼마나 들어가면 그렇게 짠지 아세요? 몇 퍼센트? 한 10%? 20%? 여러분, 바닷물 속에 있는 소금의 염도는 3.5%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딱 그만큼의 소금이 들어가게 되면 이 바닷물 속에 생태계가 조성이 돼서 플랑크톤부터 수십 톤이 되는 고래까지 그 안에서 잘 살아갑니다. 다음에 바닷물 속에서는 뭐가 썩질 않습니다. 그렇게 해주는 소금의 염도가 몇 퍼센트라고요? 3.5%입니다. 상식적으로 잘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치적인 행태를 다루는 학문 중에 정치학이 있죠. 정치학에서 이 경험론의 바탕을 둔 학문이 있는데, 학설이 있는데 뭐냐 하면 전 국민의 3.5%가 지속적으로 저항 운동을 하면 그 정권은 항상 무너지더라. 이런 학설이 있습니다. 그런 학문이 있습니다. 그런 발견된 주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인구를 5천만, 지금 뭐 훨씬 넘는다고 하지만 5천만으로 잡으면 5천만의 3.5%는 175만 명입니다. 175만 명이 이 어떤 한 주제를 갖고 혹은 심하게 이 정권은 안 된다, 정권 물러가야 돼 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치면 그 정권은 물러갑니다. 그거는 저의 주장이 아니고 이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계속 경험적으로 전 세계에서 있었던 저항운동의 역사를 분석한 사람들의 이론입니다. 제가 5년 전에 아까 김수진 대표님이 계셨는데 김수진 대표님과 함께 이 부정선거, 여기 아까 이훈 목사님 계셨습니다. 이훈 목사님과 함께, 성준경 목사님과 함께 그런 분들과 함께 이 부정선거 싸움을 벌였을 때 저의 꿈이 무엇이었냐, 전국에서 휴일만이라도 괜찮아요. 휴일만이라도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부정선거가 있었다, 부정선거는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 부정선거가 있으면 우리나라가 망한다, 망국의 병이다, 우리 후손에게 부정선거가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면 안 된다라는 소리를 목소리 높게 외치면, 한 목소리로 외치면 얼마 안 있다가 이 일이 금방 끝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무진 노력을 했었죠. 그렇게 몇몇 분들이 부정선거가 있으면 안 된다는 이런 생각에 꽂혀서 그 불씨를 가슴속에 꺼뜨리지 않도록 5년 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 마른 들판에 이 불꽃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활활 타기 시작합니다. 여기도,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제가 딱 봐도 여기 앉아 계신 분만 한 5만쯤 되나? 여기 계시는 분은, 여기 계신 수백 명 오셨습니다. 근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광주에서 큰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시죠? 그 전주에는 대구에서 있었고, 그 전주에서는 부산에도 있었고, 저는 울산으로도 갔고, 대구로도 갔고, 앞으로 구미, 대전 이렇게 다 갈 것입니다. 내일은 포항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그리고 저 광화문에도 있죠. 그렇게 많은 분들이 나와 있는 연 인원이 175만 명이 돼서 그게 몇 달간만 끌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원하는 일, 네, 그 원하는 일, 대통령의 석방, 대통령의 원대 복귀, 부정선거 척결, 부정선거를 저지른 자에 대한 처벌, 부정선거 진상 규명, 이런 것이 모두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의 이 무모한 부정선거와 관련한, 어떻게 보면 무모한 싸움이죠. 이 무모한 싸움은 여러분, 어느 새벽 기도에 나가서 조용히 드린 기도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 21대 총선에서 이상한 정치 노름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공천 노름을 서로 하는 바람에 제가 공천에서 배제됐습니다. 배제됐는데 저는 그때 그건 잘못된 결정이라고 느꼈어요. 황교안 총리께서 유승민에게 밀려서 공천관리위원회에 너무 맡겨놓으니까 자기 편들을 집어넣어서 다른 사람, 제 지역구에 이름이 없는 다른 사람을 공천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때 저의 마음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이 있었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내 자리로 돌아간다. 내가 공천이 돼서 결국은 이 국회의원이 다시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공천을 받지 못하고 컷오프 됐기 때문에 낮 동안에는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가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냐? 새벽 기도 나가시는 분들께 제가 얼굴을 이렇게 마주치면 얼굴도 알 수 있지만 그렇게 안 되더라도 뒤에서 지나가는 제 어깨만 보더라도 민교욱이 오늘 새벽 교회
우리 교회의 새벽 기도에 나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새벽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도 좋았고, 다음에 목사님께서, 운이 좋으면 목사님께서 이게 민교우 후보가 나왔습니다, 민교우 국회의원이 왔습니다 라고 소개도 시켜줄 수 있었을 테니까,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이렇게 나갔는데요, 그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그런 기도가 튀어왔습니다. 하나님, 이번 총선이 끝난 이후 한반도에 불어닥칠 정치적 광풍 속에서 기적을 이루는데 저를 작은 도구로 써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실 거예요. 와, 당신은 그러면 벌써 부정선거가 있을 것을 예견했느냐? 아닙니다. 저의 목소리 그렇게 나왔지만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 저를 당선시켜 주실 거죠? 당선이 되면 재선 의원으로서 열심히 싸울 건데, 지금까지 민주당이 만들어오는 악법들을 고치는데 우리가 다수당이 될 테니까 이 고치는데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싸움을 잘하는 제가 앞장서서 그런 악법들을 제대로 돌려놓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큰 기적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저의 작은 생각이었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 보니까 부정선거가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제가 23년 동안 특종 기자로서, KBS 기자로서 생활하면서 알게 된 저의 육감으로 눈치를 채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건데, 싸울 때마다 여러 가지 이제 기적적인 생활이 있었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 대선 때 부정선거 척결하여 정권교체 이룩하자는 그 모토를 갖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싸우는 와중에 제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근데 코로나에 걸린 거를 알리게 되면은 제가 선거를 못할 수도 있고, 다음에 그것 때문에 제가 무대에 설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위생 상태는 잘 신경을 쓰면서 내가 쓰러질 때까지 이 위에서 싸우자 해서 마지막 날까지 싸웠고요. 선거 대통령 투표를 한 다음에 제가 쓰러졌습니다. 쓰러졌는데 여러분, 우리 몸에 염증이 0.3% 이상 있으면 위험해요. 그게 염증 수치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쪽 폐에 고름이 가득 차가지고 저의 몸무게의 10%, 9%, 그러니까 0.3인데 정확하게는 9%가 염증세포였어요. 이런 건 처음 본다고 제 아내가 의사인데 의사가 까무러쳤어요. 이럴 수가 있냐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사경을 헤맸습니다. 헤맬 때 이제 천사 같은 어떤 분을 모셔가지고 그때 제가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부정선거에 앞장서왔던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죽더라도 이 사람이 부정선거 척결하여 정권교체 이룩하자고 그러더니 죽으면서 이 목숨을 바쳐서 정권교체를 이룩했구나, 이제 부정선거가 없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겠다, 그렇게 사람들이 알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죠. 이 말씀을 왜 하느냐, 저의 또 우리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싸우는 이 부정선거,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명으로 새벽 기도에 소명을 주셨고, 목숨 바쳐서 마지막에 저 대통령을 바꾸는 일까지 이룬 다음에 목숨을 내버릴 준비가 돼 있었던 그런 그 소명의 기간이었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부정선거를 이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던 대통령의 심정, 다음에 그런 우리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모두 인간의 일이 아니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일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있었던 선거 때문에 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 정도인가? 정말로 그런 것인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겠지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정선거의 증거를 제가 짧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부정선거, 여러분,
지난 역사에서 우리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린 1948년 이후에 우리의 자유헌정 역사에서 몇 차례 재검표가 있었습니다. 재검표는 투표를 한 다음에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세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재검표인데요. 아주 유명한 케이스가 있는데 경기도 광주에 문학진 의원이라고 기자 출신 의원이 선거에 나섰는데 투표를 하다 보니까 개표 결과 딱 3표로 졌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이 문세표였어요. 근데 문세표가 야 이거는 내가 재검표하면 뒤집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재검표를 신청했습니다. 재검표를 재빨리 했는데 재검표를 해서 뒤집어준 표의 숫자가 딱 1표. 그래서 3표 차이가 2표 차이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별명이 문세표에서 문2표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재검표를 하면 그렇게 철저히 센 것이기 때문에 재검표를 하더라도 이렇게 1표가 바뀝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 부평 갑구 지난 21대 총선에서 20대 총선이죠. 20대 총선에서 정유섭 의원이 문병호 후보를 26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문병호 후보가 생각할 때 야 내가 서울대 법대도 나오고 내 마누라도 서울대 법대 나오고 대법원 판사가 될 사람 됐습니다. 그 사람인데 이제 지금 또 퇴임을 했군요. 그 사람인데 야 내가 이거 재검표하면은 뒤집을 거야. 저 사람 이거 잘못돼 있을 거야 하고 재검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재검표를 하려고 할 때 우파의 당시의 여당의 국회의원이었던 내가 존경하는 우리 정유섭 의원께서 선관위에 물어봤어요. 마음이 조마조마하니까. 그때 선관위는 다른 선관위였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때 선관위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거 재검표를 한다는데 26표가 바뀌는 게 아니냐? 그랬더니 선관위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유 걱정 마십시오 의원님, 이 전자개표가 얼마나 정확한데요, 다 세봐도 1표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재검표를 했어요. 정말로 정유섭 의원이 받은 표에 단 1표도 차이가 없었고 문병호 후보가 얻은 표에도 단 1표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병호 후보가 얻은 표 말고 문병호를 찍었지만 무효가 됐던 많은 표들, 그걸 아주 그냥 이잡듯이 샅샅이 뒤져봤더니, 그래서 막 억지를 부렸더니 벌써 3표가 구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26표 차이가 23표 차이로 돼서 이 당락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되면 투표를 하고 개표를 하고 세했던 표가 재검표의 결과와 비교해 봤을 때 1표 혹은 3표의 차이가 난다면 그것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상적인 실수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지요. 자, 재선거는 어땠습니까? 인천 연수구에서 있었던 제21대 선거의 결과가 이상했습니다. 이상해서 제가 재검표를 신청했습니다. 재검표를 하면 6개월 이내에 모든 걸 끝내야 돼요. 근데 그걸 무려 27개월이나 끌더니 자, 그 와중에 있었던 재검표의 결과로 얼마의 표가 뒤집어졌느냐? 놀라지 마세요. 279표가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발표했던 것보다 제 표가 279표 차이가 줄어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초등학교 회장 선거를 했는데 선거를 하다가 투표한 거, 개표한 거에 저기를 봤더니 결과를 봐서 이상해서 재검표를 했더니 279표가 바뀌었다 그러면은 초등학교 학생회장 선거라도 다시 해야 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저의 279표 차이가 난 이 표, 이 잘못된 재검표 혹은 잘못된 투표, 여기에 대해서 천대엽, 조재현, 이동원이라는 3명의 대법관은 문제없다. 이 279표의 차이가 났어도 선거는 부정선거가 아니다, 이렇게 판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판정한 것이 잘못됐다는 그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바로 Stop the Steal, 저기 있네요. Stop the Steal,
부정선거를 밝혀라.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 저 스톱 더 스틸이라는 제목의 책이 지금 전국에서 1위를 달리는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대엽, 조재현, 이동원 이 세자의 제3자 3명의 이 대법관들이 벌써 몇 년, 5년 전에 그 선거 결과에 대한 판정만 제대로 했더라도 22대 총선까지 부정으로 저질러질 리가 없었을 것이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 계엄을 선포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며, 그것이 이유가 돼서 탄핵 위기에 몰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의 이유, 모든 것의 원인은 바로 그 잘못된 대법관들의 판결에 있었던 것이다. 그 처음에 있었던 선거가 잘못됐다는 올바른 판단만 해줬다면, 올바른 재판 결과만 있었다면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부정선거를 저지른 사람도 야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부정선거는 옛날에 사형으로 다스렸습니다. 사형을 당하겠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22대의 부정선거를 또다시 저지를 리가 없었겠죠. 그렇게 됐는데 이 대법관들이 잠시 뒤에 말씀드릴 이 일장기 투표용지와 같은 부정선거 투표지가 부정이 아니다, 합법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회성에 그칠 수 있는 부정선거를 앞으로 영속적인 잘못된 제도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제도를 뜯어 고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요쯤에서 다시 한번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부정선거를 규명하라. 우리는 불법적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친중, 친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라. 우리는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한다. 네, 이렇게 거리에 나온 175만 명이 전국에서 5천만 명의 3.5%인 그 인원이 지속적으로 같은 구호를 한다면 이 정권도 무너지고 정권 교체를 원하는 나쁜 세력이 무너지고, 나쁜 정권이라면 그 정권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큰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던 279표 차이, 그것을 만들어낸 것은 이 투표용지에 찍혀있던 잘못된 도장으로 인한 일장기 투표용지입니다. 일장기 투표용지는 투표관리관의 인이라고 송도 이동 제6투표소 관리관의 인이라고 찍혀야 되는, 예쁘게 찍혀 있어야 되는 그 도장이 시뻘겋게 그냥 인주가 묻어가지고 그냥 동그란 일장기의 가운데 있는 동그라미 같은 그런 형태로 찍혀 있는 것을 우리가 일장기 투표용지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일장기 투표용지가 그렇게 나오면 그거는 무효가 돼요. 그래서 이걸 발견해서 이게 왜 이런 게 나왔느냐 했더니 선관위에서 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놀라지 마세요. 그거는 옛날에는 인주를 찍었는데 이렇게 하나씩 찍었어야 됐는데 지금은 만년 도장이라고 한번 딱 누르면 잉크가 쫙 새 나와가지고 이 10,000번도 찍을 수 있는, 인주 없이 10,000번도 찍을 수 있는 도장, 만년 도장인데 이 찍는 사람, 이 투표 관리관이 그걸 모르고 인주를 찍을 때 그렇게 나옵니다. 일장기 투표용지처럼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게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인주가 없기 때문이죠. 인주가 있어야지 찍죠. 옛날에는 인주가 필요해서 찍었지만 지금은 인주 없이도 계속 찍는 만년필 같은, 잉크가 살살 새 나오는 그런 만년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인주가 없어요. 애초에 준비물에 인주가 없습니다. 그 인주가 어디 있다고 찍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한두 장 나왔으면 얘기가 되지요. 한두 장 나왔으면 얘기가 되는데 무려 1000장이 나왔습니다. 1000장의 일장기 투표용지가 10만 장 가운데 나온 것도 아닙니다. 단 1974명이 12시간 동안 도장을 찍은, 아니 투표를 한 그 송도 이동체 6투표소 1974장 중에 1000장이 일장기 투표용지였습니다. 그러면 그걸 찍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6시간이 걸려요. 시각 장애인이시더라도 6시간 반 동안 그걸 이렇게 찍는다면 옆에서 무슨 짓을 하느냐라고 말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인주도 없는데 찍었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 찍은 사람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이야기했어요. 당신 이런 걸 왜 찍었어? 투표관리관에 와서 선서를 합니다. 잘못을, 거짓말을 얘기할 때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합니다. 맹세합니다. 다음에 한 얘기가 뭐냐면, 내가 투표관리관인데 내 도장, 투표관리관의 도장을 내가 그런 이상할 도장을 찍지 않았다. 두 번째, 내가 찍지 않더라도 내가 밑에 있는 투표 종사원, 투표 사무원에게 내 도장을 대신 찍도록 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도 잘못 찍었다면 나에게 보고를 해야 되지만 그런 보고를 들은 바 없다. 세 번째, 나는 12시간 동안 이 좁은 방에서 계속 있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흉측한 투표용지가 과반수가 12시간 동안 왔다 갔다 했다면 내 눈에 반드시 띄었어야 되는데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마지막으로, 아니 송도에 얼마나 똑똑한 분들이 사시는데, 그분 똑똑하고 까다로운 분들이 사시는데 그분들이 이런 게 있으면 사람들한테 와서 당신 일 똑바로 하세요. 도장이 이게 뭐예요? 라고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단 한 사람도, 1000장 중에 단 한 사람도 나한테 그런 항의를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런 투표용지가 투표소에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없었다는 얘기죠. 찍어야 되는 사람이 찍지 그런 게 없었다는데, 그 이상한 투표용지가 없었다는데 왜 갑자기 그렇게 튀어나오느냐는 얘기죠.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찍었습니다. 일장기 투표용지 사진을 찍어서 조선일보, 매일경제, 문화일보에 전면 광고를 냈습니다. 전면 광고 한 번 내는데 990만 원이에요. 근데 한 번만 낸 것도 아니에요. 여러 차례 냈습니다. 냈는데 뭐라고 냈느냐? 이런 투표용지에, 이런 투표지에 투표를 한 분이 계시면 나오세요.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돈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10억 원. 1억 원도 아니고 1000만 원도 아니고 100만 원도 아니고 이 10억 원을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나왔나요? 안 나오셨죠? 자,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제가 투표한 그 지역에 투표와 개표가 아닌, 투표와 개표가 아닌, 투표장에도 없었고 개표장에도 없었던 것이 이 표를 전부 다 갈아서 개표, 재검표를 대비해서 모두 다 태워버리고 새로운 투표지를 만들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짜표가 나온, 1000장이나 나온, 그래서 투표 결과가 279표나 바뀐 이 선거가 제대로 된 선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네, 이런 것을 참지 못하고 나온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이제 얼마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옛날에는 제가 여기서 태어나서 신흥국민학교, 동인천중학교, 송도고등학교에 제가 총학생장을 했고, 연세대학교 이렇게 졸업하고 KBS 갔다가 KBS에서 9시 뉴스 앵커를 한 사람입니다. 지원봐서 1등하는 사람만 가는 워싱턴 특파원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와서 그 청와대 대변인하고 국회의원하고 당 대변인을 했던 사람입니다. 저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돈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한마디 이렇게 하면 저 무슨 뭐가 있으니까, 기자 생활을 한 사람이 뭐가 있으니까 저렇게 하겠지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저만 했습니까?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be aware or be next, 당신이 주의하지 않으면 당신이 다음번 부정선거에 희생양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다음번에 부정선거로 떨어지고 절치부심 와신 상담 끝에 이번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분이
부정선거 제도를 고치기 위해서 지금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다녀와서 황교안 총리, 공안검사 출신,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출신 대통령 권한대행께 부정선거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그분이 함께 싸웠습니다. 세 번째, 이제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와서 같이 싸우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선거가 헛소리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은 한 나라에서 가장 고급 정보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 또 대통령 권한 대행을 했던 사람이 KBS 9시 뉴스 앵커를 했던 이 사람과 함께 부정선거를 외친다면, 그리고 그 시종의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이 싸움은 반드시 이기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추운 날에 엄동선한 이 속에서 나와서 싸우시는 여러분들의 덕택에 싸우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이 있으신 분 이 번호를 하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 애를 쓰는 신문은 스카이데일리라고 있고요. 그걸 없다고 그러는 게 조선일보가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절독이 벌어지고 스카이데일리는 막 그 구독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스카이데일리가 너무나 아픈 기사를 내니까 이재명이 은행을 돌아다니면서 스카이데일리에 광고를 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광고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쓰러질 위기에 있는데 전국에서 그 구독자가 답지하고 있습니다. 우파의 신문,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하면 접속이 잘 안 되니까 이 번호로 구독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보시는 신문 외에 하나 더 보셔도 되고 아니면 끊고 보셔도 됩니다. 010-5408-5994 한 번만 더 말씀드립니다. 010-5408-5994 스카이데일리, 우리 민족신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파, 부정선거 이런 일에 가장 앞장서서 싸우는 스카이데일리에 구독 신청을 해주실 분은 요 번호로 좀 해달라는 그쪽에 부탁이 있어서 여러분께 광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예,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대통령과 우리 국민이 이 잘못된 탄핵에 대해서는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린 반드시 승리합니다. 다음 주에도 뵙고 다음 주에도 이 자리에서 뵙길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